한약재 후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약재 후박은 한방 본초 서적 중에 가장 최고의 서적인, 가장 오래된 서적인 신롱 본초경에부터 등장을 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만큼 사용 빈도수와 또 역사에서 오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약명은 마그놀리의 콜텍스입니다. 껍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콜텍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약성가를 보겠습니다. 후박은 고온하고 소종만한다. 후박은 쓰고 따뜻하고 붓고 그득한 것을 없애준다 그랬습니다. 담기를 없애주고요. 설사와 이질에는 불가한 완만한 것이 가하지 않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곧 급히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약성가는 알다시피 약의 성질을 가장 압축된 그 키워드로 구성이 된 겁니다. 후박의 약성가를 만드는 사람은 후박은 그 종기를 부종을 없애주고 담과 설사 이질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서 약성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명은 열박, 적박, 후피, 중피 등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후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명이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약명의 연유입니다. 후박이라고 한 거는 그 목질이 박하고 껍질이 두텁다 그랬습니다. 껍질이 두텁고요. 목질이 단단하다, 섬세하다, 담백하다, 이런 여러 가지 목질 재료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후박의 이름은 껍질이 두껍고 그게 또 목질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후박이라고 이름이 붙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후박의 맛은 맵고 색깔은 자적색을 띈다 그랬습니다. 후박의 기원은 세 종류의 그 수피를 공정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후박 종류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후박은 마그노리아 오피시날리스라는 종류가 있고요. 요여 후박은 마그노리아 오피시날리스 바빌로바입니다. 이 후박과 요여 후박은 우리나라에서 나질 않습니다. 중국에서 나고요. 또 남방의 아열대 지역에서 납니다. 중국에서 대표적인 산재가 사천이었죠. 그래서 천박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그 공정서에서는 후박을 일본 목련, 우리 보통 화호박이라고 하는, 또 어떤 때는 이루박이라고도 하는 마그노리아 어부바타의 수피도 공정서에 후박의 기원품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로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특수한 내용인데요. 그 후박나무요. 한글명 후박나무입니다. 한글명 후박나무의 버실러스 덤벌지. 그래서 실제 그 부무대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는데 버실러스 덤벌지 한글 이름으로 후박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가 또 후박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유통되어 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한약명하고요, 한글명하고 같아가지고 실제 약재에서 혼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전어도 그렇고요, 후박도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이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다 그래서 이거를 토자를 붙여서 토후박, 지금도 토후박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후박의 위품에 속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약용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현재도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한국 후박이다 그래서 한후박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약효는 후박하고 달라서 다른 약효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시장에서는 한후박이라는 말보다 토후박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는 약재 이름이고, 요새는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한때는 토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약재의 그
어떤 희귀성, 우리나라 뭐 신토부리 이런 개념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원래 정품 호박보다 더 귀하게 비싸게 사용됐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약재에 속합니다. 채취 및 가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수피가 주된 부위이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10년이 넘은 거, 15에서 한 20년생의 그 수피, 또 이제 가지의 껍질, 또 뿌리의 껍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금피는 약품 부적합품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수피와 지피, 그러니까 몸통의 껍질하고 가지의 껍질이 후박으로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벗긴 다음에 은근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 후박에서는 그 약재의 가공하는 과정 중에서 발안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칙은 이렇습니다. 후박을 채취하자마자 끓는 물에 약간 삶은 다음에 그 음습한 곳에 쌓아놓고 발안시키면은 그 안쪽 표면이 자갈색으로 변하고요. 그러면 다시 쪄가지고 통 모양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건조한 거를 후박의 그 가공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후박은 채취한 다음에 발안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그 다음에 저자를 하는데, 이 발안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발안은 이 후박이 나오는 지역이 고온 다습한 지역입니다. 중국도 사천 지역이고요. 여기서 자생 재배되어지고 있는 관계로 건조 과정에서 곰팡이 등의 침습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후박은 어떻게 그 발안을 시키냐면요, 채취하자마자 태양이 그 노출된 곳에 땅을 판 다음에 그 채취한 후박을 바닥에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후박의 잎이라든가 또 거기에 또 덮개 비닐을 주로 덮죠. 덮어가지고 2, 3일 정도 놓아두고 난 다음에 열어보면 후박의 표면에 땀방울 같은 것이 맺혀 있습니다. 이걸 발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후박은 이와 같은 발안 과정을 거쳐서 이제 통상으로 말려진 것을 건조하는 그런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끓는 물에 약간 삶은 다음이라든가 찐대거나 이렇게 하는 거가 부분적으로 공정 과정에서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안이 중요하니까요. 발안이 중요하니까 후박을 태양이 노출된 곳에 쌓아가지고 겉에 그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이렇게 그 휘발성 정유물질을 휘발시키고 난 다음에 그거를 말려서 약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양리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냥 사용하게 되면 휘발성 정유 성분이 지나쳐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활렬 거약인 청궁에서도 그 거유를 하죠. 청궁은 다 거유하는 건 아니고요. 일청궁은 거유하지 않습니다. 크니시움 오피시널레는 거유를 하지 않고요. 당청궁이나 토청궁 같은 경우는 거유를 하죠. 그 거유 목적도 보면은 청궁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그 휘발 물질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듯이, 후박의 경우도 휘발성 정유 성분을 일부를 발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양리학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부수적으로 그 후박의 그 자생 재배되는 지역에 그 습기가 고온 다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곰팡이 등의 침습 위험성에 대한 그런 것도 당연히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일부 보고에서 보면은 휘발성 정유 성분만을 발산시키는 게가 목적이 아니라 이 정유 성분이
발환이라는 그 열 과정을 통해서 정유 성분이 상호 결합 혹은 분리되어 가지고 오히려 인체에 유효한 정유 성분이 증대가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하여튼 발환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한의학의 대부분의 약 설명할 때 다 필요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약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약효에서 우리의 인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죠. 여기에 플러스 사이드 부작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사용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약효에 도움도 되고요. 부작용도 방지하는 그런 이중 효과 혹은 또 다른 효과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은 고유라는 과정, 발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노리아 오피시날리스 후박, 사천이 주제에서 천박이라고도 하고 호북 지역의 호북 후박 그렇습니다. 요여 후박은 마그노리아 오피시날리스의 변종입니다. 빌로바 종류인데요. 중국의 이러이러한 지역에 분포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그 후박의 정품에 들어있는 일본 목련 우리 화호박이라고 하는 이거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 고루 분포를 합니다. 기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글명 후박나무요. 우리가 토박이라고 주로 부르고 있는 최근의 궁중에서 한우백이라고 하는 머실스 덤벌지 역시 한국과 중국, 일본에 고루 분포하는데 해안가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제주도에 보면은 후박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내륙에서도 해안 지역에 보면은 아마 그 후박나무 군락지 그래가지고 안내에서도 있고 지역에 가보면은 그거를 선전하는 그런 지역을 많이들 봤을 겁니다. 주로 해안가에 사는 대표적인 식물이 마실스 덤벌지 한우박이 되겠습니다. 성분 및 양리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분은 수피, 금피 할 것 없이 대표적으로 이제 후박의 유효물질 혹은 약효물질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마그노놀, 호노키올 이런 종류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인지하고 있다시피 여기 많은 성분이 많은 것일수록 그동안에 성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된 그런 약재에 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분만 가지고 약재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효능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효능에 대한 내용이 가능하면은 약효하고 연결되는 약효물질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실제 약효물질인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지표물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표물질. 약효의 의무를 떠나서 지금까지 밝혀진 그런 과학적인 내용으로 그런 성분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그 식물 혹은 동물의 그 자체임을 입증하는 그런 지표 물질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능하면은 성분이 밝혀진 성분이 약효도 나고 지표도 되면 좋겠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자, 양리작용에 보겠습니다. 양리작용에 보면은 이제까지 밝혀진 거가 마그노놀, 호노키올, 우리 이야기하는 이런 성분을 중심으로 한 그 양리작용을 설명한 그런 실험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양리작용 역시 인체에 대한 그 양리작용을 여기서 한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고요. 동물 실험에 대한 동물 결과에 대한 거가 많이 나왔고 또 이제 그 연구자가 자기가 주된 연구 파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의 연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제 전통적으로 사용된 그 한약의 약효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양리작용도 대단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사용된 한약재의 그
약효에 대한 거를 이제 양리작용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인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박과 같은 경우는 한방에서 몇천 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대표적으로 방향성 화습약에 속하기 때문에 주로 유장계통에 관계된 거는 그동안의 양리작용을 우리가 인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양 억제라든가 여기에서 보면 그렇죠.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뭐 세균에 대한 억제 작용 등등을 일부 인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의학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현대적인 개념에서 상호 인용을 해야 될 부분, 대표적인 약물에 관계된 것은 성분하고 양리작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에 우리가 사용하는 한약재의 이치에 맞는 거를 우리가 뽑아서 선택해서 이용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한의학적인 약성입니다. 온고신 무독하다 그랬습니다. 규경은 비위경에 규경하고요. 여기 가로 처리한 폐대장경은 보조작용이라고 내가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많은 문헌에 비위, 폐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주된 경락이 있고 보조 경락이 있고 그런 거죠. 현흥주체 보면 행기조습하고 강역평천한다 그랬습니다. 행기조습에 관계된 부분이 규경이 비위라면은 강역평천에 관계된 게 폐대장이겠죠. 주체에서도 보면 습체상중한다. 또 완비토사한다. 식적기체한다. 복창변비한다. 보면은 습으로 체해서 중초가 상했다. 습이 나오죠. 완비토사, 상완, 중완, 하완 할 때 완입니다. 뱃속이 어쩐지 거북하고 토사가 나타나고 식적기체, 음식물에 체하고 배가 더불어가고 변비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전부 소화기에 관계된 부분이죠. 다음 천회가 이제 폐대장 강역평천에 관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후박에 대한 다른 약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전체 맥락에서 이게 뜻하는 바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행기조습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합니다. 습저 기체로 인한 완복 창만 동통, 불사음식, 구토사리에 응용됐다. 평의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습저 기체로 인한 습으로 인해서 완복 창만, 소화기 등의 불사음식, 음식각이 없고 구토사리에 응용된다. 아주 꼼꼼하게 쭉 읽게 되면은 전체 내용이 자연스럽게 소화기에 관계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처박이 평유산이죠. 평유산에 후박이 들어있습니다. 창출 후박은 대표적인 방향성 화습약입니다. 진피는 순기약으로 비위기체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적복령은 소변 잘 나오게 하는 약이고요. 따라서 평유산을 설명하자면 창출 후박으로 방향성 화습을 시키고 소화기 계통을 편하게 하고 그 소화기 계통의 기운을 잘 진피로 통하게 하고 자 노폐물이 발생했으면 이 노폐물을 배설을 해야 되겠죠. 어디로? 소변으로 해서 빼낸다. 그런 처방은 그렇게 되면 뱃속이 편안하게 되더라. 그래서 평유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복부팽만 배가 더불어가고 탄산, 신물이 넘어오고 트림이 나고요. 구토가 되고 이게 전부 소화기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연박음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여기에도 후박이 사용되고 후박 온중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후박이 사용이 되고 그랬습니다. 기체, 창민, 심형미, 음식불화 등에 사용했다. 기가 체해서 장면, 기체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같은 경우죠. 창만증이 생겨 배가 더불어하고 심형미, 가슴이 갑갑하고 음식이 불하다. 이게 보면은 전부 소화기에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소화기에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열을 나타내냐 한을 나타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열을 나타내는 열로 인해서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연박음이라는 처방, 한해에서 나타나게 되면 후박 온중탕, 그래 들어간 약물로 구분해 보면 정확히 구분이 돼. 후박, 석창포, 치자, 두시, 녹은 전부 다 성질이 찬 거죠. 따뜻한 것이 반하고 후박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방제 내용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게 반자 이론이잖아요. 반자. 반대되는 성질의 약을 가지고 보조를 하는 거, 보좌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성질이 찬 약재가 주가 돼가지고 따뜻한 약이 보좌가 되는데 완전히 엉뚱하게 견제를 하는 거가 아니죠. 효력이 제대로 날 수가 있게, 혹은 원주된 약재가 너무나 많이 배합되고 많이 주를 차지해가지고 균형이 깨졌을 때 그거를 견제하면서 그거가 효과가 안정적으로 날 수 있게 해주는 거가 반저잖아요. 그래서 열이 나타났을 때 연박은 보면 황연석장분, 여기서 찬 성질의 약으로 열을 치료하는데 후박 반하가 보조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한상으로 인한 경우요, 헌행복 착등이요, 유가 허하고 냉복 창통이 됐을 때 후박 온중탕, 후박이 들어가지고 중초를 따뜻하게 한다. 다분히 성질이 전부 다 따뜻하겠죠. 후박 초두고 방향성 화습약입니다. 따뜻한 약입니다. 진피, 아까 순비기약에서 따뜻합니다. 목향은 토목향이겠죠. 이것도 따뜻합니다. 이것도 순기약 중에 비귀체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복령, 아까 이게 건강이고요. 건강은 온 중초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후박 온중탕이 보면은 방향성 화습약 2개, 그다음에 비기체하는 약물 2개,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 약 건강 하나, 복령은 아까 말한 배설시키는 거고요. 여기에 한의학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비위는 항상 따뜻해야 된다. 건강에. 방향성 화습시킨다. 비장은 습을 싫어하잖아요. 따라서 소화기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 여기서는 중추를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장위가 습열이 있는 경우가 있고 한습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는 변비가 있고 하나는 변이 무릅니다. 열이 있으면 당연히 찬성질의 약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왕 차지요, 지실 차지요, 후박 따뜻하지요. 그래서 장유수별에 후박 산물탕이 사용이 됩니다. 한습에 관계된 건 따뜻한 성질의 약이겠죠. 후박, 인삼, 생강, 반하 전부 따뜻한 약입니다. 배합돼 가지고 후박, 생강, 감초, 반하, 인삼탕이 되는 겁니다. 광란복통에 응용된다. 광란복통에 후박, 개심 따뜻하죠. 생강 따뜻하죠. 지실만 성질이 찹니다. 자, 반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소화기에 사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 전부 다 더부르하게 올라오는 모양이 나타나는 경우에 후박이 사용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액병천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강액병천은 호흡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매핵기하고 가슴이 갑갑한 경우에 응용된다. 사칠탕 그랬습니다. 사칠탕도 잘 봐요. 반하, 적복령, 그럼 이진탕 계열이죠. 후박, 지금 방향성 화습이 있죠. 소엽, 발산 해표약 중에서 유장령 감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이 소엽이잖아요. 자, 그러면 나왔습니다. 이진탕의 반하, 진피, 적복령, 감추는요, 비위장에 생긴 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습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습한담입니다. 그래서 비위장에 겠던 습과
한다. 여기 아까 비오습 있죠? 비는 상요원해야 된다. 거기하고 지금 전부 다 맞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진탕이 들어가 있고, 후박은 아까 주된 유력이 뭐라 했냐면 창이었습니다. 창에 관계된 거. 소엽, 유장인, 가무에 관계. 그래서 사칠탕이 노리는 건 뭐냐면 유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장의 노폐물로 해서 비위에 습담 한담이죠. 된 거가 그게 가스 상태로 해서 후박의 가스 상태로 해서 근데 어디에 나타나냐 매기 목에 매실 씨가 붙인 것 같이 했는데 뱉으려고 그래도 뱉어지도 않고 생기려고 생기지도 않고 이게 매기잖아요. 사칠탕.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습담이 폐를 옹했다. 해수 기천에 사용됐다. 당연히 그 담을 없애는 행인, 반화, 담을 없애는 마왕, 대표적으로 해표약 중에서 바라는 약으로 담 없애는 거잖아요. 거기 후박이 들어있다. 소자, 감기탕, 반화, 행인, 소자 전부 다 담에 관계되네. 거기 후박이다. 그럼 여기서 이 후박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이겁니다. 후박의 역할은 강력 평천하는 것은 2차 작용이고요. 1차 역할은 누가 하냐? 원래 화담약에 여기 봐나 행인, 반화, 소자 뭐 이런 거가 1차 역할을 하고 후박은 1차 역할의 약재가 정상적인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후박이 어떤 역할이냐? 아까 창이라고 그랬습니다. 소화기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에 가래가 있고 등등등등하고 위에 담이 있고 할 때 더불어 생기는 가스 창을 없애고자 하는데 후박이 사용이 됐고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사칠탕, 후박, 마왕탕, 소자, 감기탕 등의 후박이 들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호흡기 계통의 좋은 모양을 안정된 모양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강력평천이라는 말로 사용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작용이지 주된 작용은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용량은 3에서 12g입니다. 이것도 용량은 1일 용량입니다. 한약재는 통상적으로 2첩을 하루 사용한다면 한 첩당은 1.5에서 6g 정도가 한 첩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일 사용량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후박을 그러면 해설할 때 뭐냐 방향성 화습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방향성 화습이라는 건 습은 아까 비오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향성 향기가 있더라. 비오습 위장에 좋은 조건, 위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위장이 편안한 데 영향을 미치는 약을 습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해당되는 약이 향기를 전부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방향성 화습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창출, 후박, 초두구, 초가 모두 다 곽향, 모두 다 방향성 화습약에 속하는데 향기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한약재 중에 향기가 있는 거가 방향성 화습약 말고는 없냐? 그렇지가 않죠. 방향성 화습약은 방향성 약재는 굉장히 많죠. 근데 화습약에 그 방향성인 거가 많더라는 의미로 방향성 화습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의학적인 그 문헌에 보면 이걸 굉장히 어찌 보면 문학적인 표현에 가까운 설명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향기는 휴발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 약재는 몸속에 들어가서 그 좋지 않은 사기를 가지고 밖으로 향기와 같이 밖으로 발산시켜서 없애준다. 그래서 방향성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성질이 따뜻한 거는 어때서 따뜻하냐? 그 뱃속에 있는 습이 있는데 그 따뜻한 성질의 약이 들어가서 빨래 말리듯이 그 습을 말려버렸다. 그래서 화습 또 온조 뭐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문학적인 어찌 보면 문학적인 표현과 같은 내용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거를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방향성 화습이라는 말은 휴발성 있는 거가 모두 다 나쁜 사기를 가지고
껴안고서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방향성 화습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그 분류군으로 했는데 공교롭게 그게 향기를 많이 띠고 있더라. 그래서 방향성 화습약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가 맞을 겁니다. 행기도체 소도약 그랬습니다. 행기도체 소도약. 도체 소화 잘 시키는 약이라 그럽니다. 신고하고 오남에 방향하다. 한의학에서는 신미는 말이죠. 행기시켜서 소창한다 그랬어요. 신능산결한다 그랬어요. 고민은 하기시켜서 실만증을 설한다. 고능 조습 강화 그랬습니다. 방향은 습을 변화시켜서 산만한다 그랬어요. 온성은 산안하는데 온난 비유를 따뜻하게 한다. 산습만한다, 지통한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그 사기 오미 이론을 전부 도입하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은 한의학에 대한 웬만한 지식이 가진 사람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쉽게 느낌이 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신미, 고미, 화미 이렇게 다 신능상견하고 고능조습강하고 다 이해되지만 이거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마왕은 신하다. 그럼 마왕이 행기시켜서 소창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와 같이 여기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만은 다른 약재에서는 이걸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보면은 이 문장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한의학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최종적으로 약으로 사용된 그 효능을 갖다가 한의학적인 기미규경론으로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한 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후박이 같은 경우는 행기시켜서 소창한다, 신능상결을 그렇게 하는 거가 여기 어울리겠다 등등등등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약효죠. 약효에 대한 균합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거가 맞습니다. 장유의 기체를 제거하고 비장의 습탁을 조하게 하고 행기, 도체, 조습, 소도하는 데 상용하는 약이다. 문장상으로 보면은 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느낌이 오질 않는 거죠. 장유의 기체를 제거하고 비장의 습탁을 조하게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위장에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는 약이다. 그런 의미로 정리하고서 이걸 다시 읽게 되면은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위장의 기체를 제거하고 그래서 이건 주den경이 비유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 선배들은 온중하기의 요약이다. 하기 조습 산만의 요약이다. 관중 화체의 요약이다. 위기를 평안하게 하는 약이다.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내내 보면은 위장에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는 약 하면은 다 설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무기는 후박의 그 고는 복만증을 없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고는 고미는 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온미는 있기하고 등등 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선배 학자들이 쓴 문장이 지금 현재 후박의 약효에 대한 내용하고 모두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일치하는 것만 뽑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후박을 역할은 어떤 거냐? 장내 가스로 인해서 복부 팽만을 제거해주는 건이 정장제다. 그래서 대부분이 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실창이고 기창이고 한창이고 소재 창만을 없애주는 요약이다. 다 같은 소리죠. 그래서 장내 가스 제거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위장운동 부족하게 되면 가스가 발생하게 될 전에 팽만과 대변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응용이 됐다. 산물후박탕, 칠물후박탕 그렇습니다. 장내 가스가 차게 되면 배가 더부러 가죠. 식후도포감이 발생하죠. 위장무력증에 사용을 했습니다. 식후도포, 가스가 발생한 거죠. 위장무력증. 위장무력증은 지금 현재는 엑스레이에서 위에 분절운동, 장의 분절운동이 1분에 몇 분씩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위장관의 운동 속도가 저하되는 게 위장 무력증이냐 발음 찍었을 때 보통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위장 무력증. 위장의 변이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비로 연결되고 배는 더부러 가고 이거를 어떤 중초를 따뜻하게 해서 그득한 걸 없앤다고 온중재만이라는 표현을 한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 안에 비정상적인 가스가 발생한 거. 정상적인 발생한 각불출 연불화의 매액기입니다. 매액기의 원인을 한방에서 칠정기제 스트레스라고 그랬습니다. 스트레스로 노폐물이 울결되면 그 상태가 매실의 씨와 같은데 제 인후지간에 목에 있어가지고 각불출 연불화한다. 뱉으려고도 뱉어지지 않고 생기려고 생기지 않는데 거기 사칠탕에 사용되는 예를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주진영도 복창에 대한 것을 치료하는데 복창은 어떤 거냐? 후박이 가지고 있는 매운맛이 그 체기를 제하고 체기가 없어지게 되면 잘 가게 된다. 잘 치료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원소는 후박의 용도가 3개가 있는데 평위, 거, 복창 내내 같은 거죠. 임산부는 사용하는 걸 좀 기해라. 임산부는 하기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복, 탈인, 원기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기를 통한 보조 효능을 보면은 하기 조습시키는데 똑같이 하기 조습시키죠. 근데 조습시키는데 우리 몸의 노폐물도 화담시키기도 한다. 소담연하고 평천해에서 기천 해수에 응용이 됐다. 후방바왕탕. 다시 말해서 해수, 기천, 해수가 있는데 해수에 해수가 있고 앞에가 담이죠. 담인데 담이 생기는 거가 뭐가 생겼냐면 습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후박은 어떤 거냐? 습으로 해서 창이 된 거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약은 당연히 해수 천식에 사용되는 약물이 주된 약이 되고 후박이 이제 보조약으로 되고 이때 규경을 이런 처방 예에서 폐경이라고 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기 조습시키는데 평장유한다. 습체한다. 습을 기체로 해서 설사와 이질 등에 활용이 됐다. 설사와 이질 등에 활용이 됐다.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변비가 있잖아요. 설사가 있잖아요. 이질이 있잖아요. 요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변비 아까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설사 이질에. 만일에 변비만 치료하게 되면 사약을 주약이 되겠죠. 설사 이질은 뭐 지사약을 쓰면 되는 거고요. 이질에는 청열 해독약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게 주약입니다. 주약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후박이 변비약이냐 설사약이냐 이질약이냐 정확히 말하면 설사 이질 변비 이게 왜 발생하고 발생한 거에 대한 증상 중에 창을 없애는데 가스가 차는 거에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 따라서 여기 보면은 따뜻한 성질의 약재가 다 들어가가지고 그런 습을 말리는데 사용이 된 거고 이게 보니까 설사 이질에 활용이 됐다. 그래서 규경을 대장경이라고 한 겁니다. 아까 비위경이 주된 경약이고 폐대장을 보조로 한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각종 체증에 대한 기타 약물과 배암 예를 보면은 따라서 후박이 각종 체증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어디다 기준점을 두고 보면 되냐면 창의 역할에다 기준점을 두고 보면 됩니다. 아까 우리 평위산 설명했죠. 후박 원중탕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창출 진피가 합쳐지면은 행기 조습 건비에서 평위산이 되고 목향순기산 식지시라고 해서 삼출건비탕 반화담성해가 소자도는 강기탕 등등. 뭔 말이냐면 한방에서 사용됐던 이 많은 처방, 유효한 처방에 그 효능이 이와 같은 효능을 사용되는데 거기에 후박이 주된 약물 혹은 보조 약물 역할, 보조 약물을 역할한 거가 사실은 더 많은데요. 주된 약물의 보조로 해서 이와 같은 처방이 구성이 됐다.
후박이 들어가서 어떤 약재하고 배합이 됐어요. 그런 효능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처방이 구성돼서 효능을 나타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합 약물과의 효능 구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배합되는 예가 창출과 후박이 같은 방향성 화습약으로 배합되는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약물은 방향성 화습의 대표적인 약물로 상호 배합돼서 응용이 됩니다. 평유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창출과 후박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어떤 차이점이냐? 같은 방향성 화습약으로 자기의 그 주된 약효는 뭐냐는 거죠. 한방에서는 이랬습니다. 창출은 거풍 제습이 효력이 뚜렷하다. 후박은 온중 제만의 효력이 뚜렷하다. 느낌이 닿습니까? 이 문장 자체로 보면은 사실은 맞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창출은 방향성 화습약의 창출이 사용된 경우에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말이 늑록유성, 뱃속에서 꼬록꼬록 물소리가 날 때, 복진하면 더 많이 나겠죠. 가만히 있어도 꼬록꼬록 물소리가 나는 습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박이라고는 창만의 온중제만, 이걸 갖다가 거풍 제습 온중제만이라고 표현을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행기하기로서 후박과 지실 배합되는 예가 먼저 대표적인 거가 이제 승기탕류입니다. 승기탕류입니다. 후박은 방향성 화습약이고 지실은 순기약입니다. 비제 사용하는 순기약입니다. 그런데 같이 사용되는데 이 두 개가 배합돼서 실반을 없애고 행기 도치한다. 승용탕이죠. 그런데 지실과 후박의 차이점을 얘기하라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후박은 성질이 찹니다. 후박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지실은 찹니다. 지실은 파기에 편중됐다. 후박은 행기에 편중됐다. 소적 조퇴가 주준장이고 사담제비가 부수적이다. 삼만제창이 주준장이고 강익병증이 부수적이다. 느낌 아마 안 올 겁니다. 그래서 행기와 후박과 지실은 배합되는 예가 많다. 하나는 성질이 차고 하나는 따뜻하다. 아까 상호 반좌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지실은 파기다. 후박은 행기다. 후박은 방향성 화습약으로 상당히 완만하죠. 지실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파기, 이건 소적 도체, 소화시키는 거가 주둔작용이고 여기는 창이 더불어 간 것을 없애는 게 주둔작용이다. 후박은 강력병증이 부수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하면 후박과 지실은 상호 배합되는 얘기인데 하나는 차고 하나는 따뜻하고 해서 상호 반자로 응용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강력이 강력하냐 상대로 강력하지 않냐 그리고 부수적인 작용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 후박의 꽃인 후박화가 이제 약용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성미는 고비연하고 규경은 비규경하고 등등등 요 내용만 놓고 보면은 후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후박을 대체하면 되는데 가장 주된 거는 후박보다 효능이 약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요 내용만 놓고 봐서는 성미, 규경, 효능 주치만 놓고 봐서는 후박을 대체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런 문장을 다른 약재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후박보다 효능이 약해서 따라서 후박화는 정품 후박을 구하기 힘들다거나 부족하다거나 이럴 때 대체약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용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 용량으로 사용하려면 후박보다 효능이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소화불량증 이런 데 그 보조약으로 민간 수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치는 코르크증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서 사용하거나 생강즙에 재해서 사용하라. 생강은 말이죠. 생강의 온중을 보강하자 하는 목적이니까 후박의 그 원 효력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생강 제하는 거가 강즙 제하는 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실제 약재 상태에서 이와 같이
법제 과정을 거친 약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노리고 있는 타겟만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후박에다가 따뜻한 성질을 추가시키고자 하는 거니까요. 온중시키는 약재, 다른 약재를 염두에 두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후박의 생강 강즙제 한 거를 확보를 못했다면은 후박 들어간 약재에다가 생강을 3편을 집어넣는다거나요. 또 건강을 대신에 집어넣는다거나 온중초시키는 산초라든가 필발이나 고량강이나 필진가 등을 일부 3분에서 5분 정도 집어넣는다거나 하게 되면은 후박의 그 효능을 더욱더 상승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취지를 알게 되면 주변에 있는 약재에서 그거를 배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금기는요, 고신온함으로 음어대열에서 진액이 고갈되는 복용을 기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실증약이지 허증약은 아니다. 물론 강력한 실증약이 아니어서 그렇죠. 최소한 보약은 아니다는 거지. 보약은 아니다. 그러니까 몸이 허약하고 진액이 고갈되는 복용을 기한다. 최소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산부의 경우는 하기 되면은 안 되죠. 신용해야 된다. 참고로 임산부에는 독성이 있는 걸 쓰면 안 되죠. 파열시키는 걸 쓰면 안 되죠. 파기시키는 걸 쓰면 안 되죠. 다음에 마지막에 하기시키는 걸 쓰면 잘못하면 유산이 될 수가 있는데 후박의 경우에는 하기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신중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기타 후박 종류의 다양한 생산 지역에 따라서 천박, 온박 이렇게 하는데 천박을 상품으로 하는 이유가 많이 나오는 게 자유후박입니다. 사천 지역에서 나는 거가 자색깔이 강하고 기름층이 많아서 자유후박에서 최상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천 지역에서만 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나는데 그다음에 부위에 따라서 통박도 있고요. 화통박 구두 모양도 있던 거고, 그다음에 뿌리 껍질 같은 경우는 닭 내장 같다 그래서 게장박, 가지박 그래서 특히 뿌리 부위의 수피 덩어리를 양이박, 금박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줄기 껍질에서 이박도 있고요, 박사도 있고 후박분도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상품의 약재를 구하기 위한 거죠. 상품의 약재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자유후박이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수피가 많은 주도 상품에 속하니까 통박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이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박에 대한 장르입니다. 일본 후박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공정소 후박기원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미 및 효능은 정품 유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품 후박의 질이 떨어지는 걸로 또 맛도 매운맛이 덜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논문에 보면 유효 성분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함유되어 있고 일부 성분의 경우에는 검출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또 이게 원후박보다 효력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는 정품 후박을 대용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이품인 토우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우박은 동나무과에 속하고요. 후박나무에 원래 한양명은 홍남피입니다. 한후박의 효력은 온중순기 이거가 이제 우리 후박의 효능하고 일부 일치하는 거죠. 하지만 서경 관련하고 소정지통을 해서 정품 후박 용도로 일부 대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된 요령의 방향성 화수부 대용은 부정하게 후박의 위품입니다. 후박의 위품은요, 우리나라 중국이나 모두 예외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토우박처럼 그 지역에 있는 마그노리아 속에 속하는 식물이 대용품으로 관행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약자원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위품 중이 22개나 된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유통시장에서는 호두나무, 주글란스 시넨시스죠. 수피를 약간 볶거나 훈중해서 후박 위품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는 효능에서 완전히 다르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후박 중에 호두나무는 완전히 절대 사용해서 안 되니까 그건 논의를 치고요.
정품 후박이라고 공정서에 되어 있는 후박민 유효 후박, 일본 후박과 이품인 우리나라의 한글 후박에 대한 약효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방향성 화습약에 속하고요. 후박은 이기약에 속합니다.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처방인 평유산에 대한 것을 설명하자면 평유산을 어디다 쓰냐? 평유산은 유실증의 초기 소화 불량증의 복부 팽만에 신물이 넘어오고 트림이 나고 나고요. 구토가 나타나는데 사용하는데 상복부에 실비의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효능을 옛날 사람들은 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처방을 복용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아지는데 이게 위장을 평화롭게 한다 한 거죠. 매액기에 대한 이 매액기는 스트레스로 하고 2차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각물출 연불화가 되고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고 울결이 나타나고 치법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없애야 천간해올 시키고 또 소화 기능 실조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된 처방이 사칠탕이었다 그랬습니다. 자연 상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방 의료인들 중에 자연 상태에서 약재를 직접 채취해 가지고 약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요 내용에 대한 거를 아는 거가 원약재, 정품 약재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일부를 알아야 됩니다. 후박류 식물 형태의 검색표입니다. 3호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후박의 종류 식물 형태 검색해 보면 꽃과 잎이 동시에 피냐, 잎이 나온 다음에 꽃이 피냐, 꽃이 백색이냐, 황백색, 황록색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지금 그 후박과 오피시날리스야 빌로 변종은 엽점에 그 원폭 패인 부분이 없냐, 있냐 차이로 구분하면 됩니다. 나머지 타격은 중부 이상, 중부 이하외. 그 다음에 일본 후박과 그 머실러스 덤벌지, 우리 한글 후박나무는 꽃이 하나로 피느냐, 원추화수로 모여서 피느냐, 골돌과냐, 장과냐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그나리아 오피시나리 원적입니다. 여기 이 끝부분을 잘 봐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 꽃 색깔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요여 후박입니다. 여기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는 거죠. 뼈 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요여 후박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그 잎만 모양만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자, 밑에 식물을 봐요. 밑에 식물을 보면은 뼈 쪽 하잖아요. 그래서 후박과 요여 후박은 원래 식물 상태에서는 변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동일 지역에 자생하는 걸로 혼종이 됐습니다. 따라서 혼종이 돼서 지금은 구분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식물학계에 공인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학계에 발표를 하고 정리를 한 거가 우리 우석대학에서 이거를 이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해서 이미 이제 공인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후박과 유해 후박이 식물 상태에서도 혼종이 됐지만 옛날에는 됐고 그래서 우리가 약재로 쓰는 수피에서도 구분하는 거가 의미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유해 후박의 꽃임 열매입니다. 열매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번 목련의 그 잎입니다. 잎과 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꽃이고요. 잎입니다. 자, 꽃 피었죠? 골돌과라 핍니다. 반면에 이제 한글명 후박나무의 꽃을 봐요. 원추화수로 꽃 색깔의 형태이고 이게 후박나무는 해안가 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안가 식물의 특징이 잎이 번질번질하게 빛나죠. 납질이 많아가지고요. 특징입니다. 자, 열매 봐요. 열매가 이렇게 장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피를 베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검색표를 만드는 겁니다. 동시에 피냐, 다음에 피냐, 꽃이 어떠냐, 원폭 패인 부분이 없냐, 있냐, 가지 끝에서 단생하냐, 원추화수로 피냐, 골돌과냐, 장과냐 이렇게 구분해서 검색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검색표의 기준에서 우리가
식물을 검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약재 상태의 감별입니다. 약재 상태도 역시 감별에 대한 검색표를 만들었습니다. 검색표를 만들었는데 기원종이 지금 이게 기원종이죠. 또 1번 후박 이것도 뭐 기원종으로 되게 되고 있으니까요. 요거 위품입니다. 이건 절대 사용해서는 호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 여기에 많은 내용 중에 유성이 뚜렷한 거가 대표적인 마그네 오피시날 에스파 빌로바 종류고요. 일본 후박이 같은 경우는 유성이 없습니다. 물론 한글명 후박나무, 호두나무 후박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 후박과 유효 후박과 일본 후박의 차이점은 표면이 자색이냐, 또 안쪽이 자갈색이냐. 근데 표면이 일본 후박은 회백색입니다. 백색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구분이 되고요. 자, 위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품은 유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박나무, 한글명 후박나무는 휴양색이 강합니다. 호두나무는요, 회백색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명 후박나무는 이것도 섬유성이 많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호두나무에 비해서 섬유성이 적다 그 말이죠. 자, 정리해서 말하면 위품의 한글명 후박나무, 호두나무는 겉에 색깔이 원 우리 정품 후박하고는 하나는 휴양색, 하나는 회백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에 보면은 섬유성이 많은데 후박나무가 상대적으로 호두나무보다는 적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후박류의 약재 형태가 아까 수피가 있고 가지 껍질이 있고 뿌리 껍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주된 이유는 이 수피에 대한 거를 정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상품에 속하니까요. 물론 여기까지는 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피는 몸통에서 하기 때문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려진 통도 크고요. 그래서 색깔이 자각색이고, 가지 껍질은 말린 통이 당연히 적겠죠. 적겠고, 색깔은 뭐 자동색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원수피하고 지피하고 차이점은 크기에서 차이가 나고요. 씹어봤을 때 찌꺼기가 원 수박에서는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찌꺼기가 많이 남고요. 반면에 이제 아무리 기원 식물로는 같은 식물이지만 뿌리 껍질은 모양 자체가 내장 모양이고요. 섬유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약재로 사용을 않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자, 후박의 채취 및 거조피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천의 지역입니다. 자, 잘랐습니다.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벗겼습니다. 겉에 있는 이 조피를 이렇게 벗겨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게 발안을 합니다. 발안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가 땅을 파고요. 해변 곳에 후박을 쌓아놓고 위에 후박나무 그 잎이나 또 비닐 같은 걸로 덮습니다. 한 2, 3일 지난 다음에 놓아두고 두면은 요 겉에 땀방울 같은 게 맺히네. 이게 소위 말하는 발안입니다. 발안된 거를 다시 도천에다가 말려가지고요. 요거는 그 조피가 안 된 거고, 요건 조피가 껍질이 벗겨진 겁니다. 이걸 물론 이거는 다시 벗겨야죠. 벗긴 다음에 이와 같이 쌓아놓고서 추가 발안을 시키고 나중에 완전히 건조가 되면은 포장을 하고 약재실에 보관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말린 권통상 또는 쌍권통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칼로 긁으면 유성이 뚜렷해야 되고, 여기 있는 모든 모양이 이제 정품 약재의 기준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게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겁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이게 보면 이렇게 피공이 있습니다. 회갈색으로 나타냅니다. 인편상을 나타냅니다. 자, 안쪽 면입니다. 안쪽 면에 보면 자색을 나타내게 돼요. 이걸 긋게 되면은 기름이 유출이 됩니다. 자, 이게 조피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조피를 제거한 거가 말려져 있죠. 말려져 있는 것도 보면 확대하게 되면요, 피공이 있고요. 옛날 피공 흔적이 다 있습니다. 흔적이 있고 이와 같이 말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 내면을 봅니다. 안쪽 내면에 보면은 거뭇거뭇한 부분은 이건 기름층이고요. 이걸 긋게 되면은 여기서 기름이 유출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약재 상태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잘라져 가지고요. 이와 같은 쌍권으로 되어 있는 거, 또 되어 있는 거. 자,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요 말려진 모양의 겉에 표면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그 피공이라든가 조피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게 되면 안쪽에 내피가 자갈색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원래 모습이죠. 원래 모습이죠. 여기가 원래 모습이죠. 이와 같이 하게 되고 단면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 단면에서 중요한 거가 단면에 이걸 자세히 봐요. 여기 새카만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이 있죠. 이 새카만 부분이 유층입니다. 유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상품인 후박이 됩니다. 이걸 안에서 긋게 되면 당연히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유 후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똑같은 단면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후박의 상품에 속합니다. 상품에 속한 여기도 보면 기름층이 있는 거하고 단면이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해 볼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걸 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씹었다고 생각하면 찌꺼기가 이건 거의 없습니다. 찌꺼기가 나옵니다. 뭔 말이냐면 동일한 조건에서도 이게 보다 더 상품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 정도 되면 약재 상태에서는 좋은 질에 속합니다만은 가능하면 찌꺼기가 적은 거 씹었을 때 적을 수 있는 모양인 거가 더 좋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가지 껍질이죠. 통박의 보조품입니다. 보조품. 금피는 뭐 사용하지 않으니까는 부적합품이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건 크기가 일단 작고 그 다음에 찌꺼기가 단면이 보면 아까 섬유성인 부분이 많습니다. 금피는요. 이건 꼭 닭 내장 모양과 돼서 게장박이라고 해야 돼요. 이건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자, 이거는 그 지피인 가지 껍질입니다. 일단 크기가 적지요. 크기가 쌍권통으로 말려 있는 게 없죠. 치고 있어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유층도 보면 뚜렷하지가 않죠.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나 안쪽은 보면은 자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위에 쪽 안쪽에 단면층입니다. 자, 이거는 후박화입니다. 후박화 원추형 모양이고요. 원추형 모양이고 크기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에서 우리가 대신 사용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효능은 후박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그래서 뭐 민간약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원추형인 모양으로 꽃잎이 큰 거하고 그다음에 양면에 보면은 거칩니다. 대단히 거친 모양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목련입니다. 일본 목련은 비록 공정세에는 약으로 사용한다 되어 있지만 효력이 떨어진다고 칼로 긁어도 유성이 없습니다. 바깥면은 휘백색, 혈갈색을 나타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섬유성이 있고 또 매운맛이 후박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자, 약재 상태에 잘라졌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모양이 벌써 다르죠. 색깔이 회백색이고 다르죠. 자, 이거를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이 안쪽 면 봐요. 자색은 전혀 없죠. 밖에 부분이고요. 벽에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단면에 보면 유성이 전혀 없지 푸석푸석하고 섬유성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목련은 한번 유형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은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품인 후박나무의 한글명 후박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색깔이 아까 휴양색이 강하다고 그랬죠. 유성이 전혀 없다고 그랬죠. 자, 이거 채취했습니다. 자, 말립니다. 색깔이 벌써 다르죠? 자, 이게 우리 지금 유통되는 후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약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유통되는 거가 많을 겁니다. 이거를 확대를 했습니다. 겉에 있는 모습, 안쪽 모습입니다. 안쪽 모습이고요. 자, 이게 단면 모습을 봐요. 유성이 전혀 없죠. 푸석푸석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써서는 안 되는 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 회백색이고요. 섬유성은 물론 전혀 없고요. 유성도 없고, 유성이 전혀 없고요. 섬유성이 많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유품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훈중합니다. 훈중하면 단면이 다목색으로 변해서 후박 모양을 얼핏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위품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호도나무입니다. 색깔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색깔 다르고 완전히 다른데 이제 이거를 훈중을 하면 이렇게 씁니다. 훈중 처리를 한 겁니다. 훈중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겉에 모양 또 안쪽 모양에서 약간 후방 모양하고 약간 비슷비슷해지죠. 단면으로 보게 되면 단면에 유층은 전혀 없고 이걸 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찌꺼기가 많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맛을 보게 되면은 전혀 후박하고는 관계없는 말입니다. 약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근거해서 아까 얘기한 후박류 약증제 검색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권통성에 싼 거 크냐? 이게 색깔이 유성이 뚜렷하냐? 유성이 없냐? 그다음에 유성이 없는데 바깥면 색깔이 어떠냐? 섬유성이 맞냐 적냐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품, 영품, 정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정품하고는 뭔가 다른 부분에서 달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숲피에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지피, 금피에 대한 검색표 만든 내용입니다. 자, 정품과 위품에 대한 관능 기준 기본은 무조건 유성을 칼로 봤을 때 유성을 두 번째 색깔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색깔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맛을 봐야 되겠죠. 껍질이 두껍고 육질이 섬세하고 유성이 많고 이런 거가 상품인데 일본 목련의 경우에는 유성이 나타나지 않고요. 색깔도 회백색이고요. 맛도 덜하고 그렇습니다. 위품 한글명 후박은 유성도 전혀 없고요. 색깔도 다르고요. 목질 섬유도 많고요. 후박이 특유한 향기 매운맛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후박에 대한 전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내 나름대로 이제까지 후박의 전체 내용을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제 의견과 또 다른 의견을 제가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은 여기 제 메일입니다.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혹시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가 한약재의 정품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길일 겁니다. 우리 모두 정품 한약재로 질이 높은 약재를 사용해서 치료 효율이 극대화되는 그날이 우리 주변에서 항상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